또 하나의 사건은 소극장에서 3만 원을 강도를 했는데 비교적 좀 멀쩡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2시 20분 정도 예. 이제 부산 기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곰내터널 한 1km 정도 앞두고 이 택시를 타고 가는 40대 남자 좀 음주를 했습니다. 예. 이 남자가 갑자기 이제 흉기를 꺼내서 60대 택시기사를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한쪽으로 세워라 아니면 다 죽인다. 있는 돈을 다 달라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택시기사가 가지고 있던 현금 3만 원, 예. 3만 원을 줍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택시가 터널에 진입을 하고 터널 중간쯤에서 이 40대 남자는 내려서 가는데 비상통로에 흉기를 버리고 이렇게 천천히 갔던 모양이에요. 예. 택시기사가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서 이 남성을 검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임방금에서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 이 사람이 누구냐? 러시아 대학에서 영화까지 전공하고 들어온 영화 감독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네. 보니까 이제 영화 감독, 40대 남성 영화 감독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국립영화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2004년에는 그 유명한 배우가 출연한 영화의 연출부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 드디어 본인이 개봉까지 했네요. 감독, 각본을 맡은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다만 성적은 좋지 않았어요. 그때 그 관객은 4,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은 그 영화가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감독이었는데 굉장히 그 이후에 생활고에도 시달렸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이 영화 실패에 따른 또 우울증도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가족과도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경찰한테 좀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계획적으로 그랬대. 사전에 까지 준비했으니까 그 사람이 큰 의지나 이런 게 없었어. 술도 약간 한 잔 먹었고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게 될 대로 되라는 식이야. 됐어요. 인력 노동자라 보시면 돼. 가족도 연락이 안 돼요. 대부분 다 우울증이지 뭐. 간에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이러니까 그 영화 대충 알잖아요. 사람 몇 명 들어는 구속되겠죠. 아직 영장은 발부는 안 됐는데 지금 심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진술한 내용을 보면 감옥에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생활고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있어야 할 그 숙소도 없고 또 네. 먹어야 될 음식도 이제 없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그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차라리 그 교정시설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음식도 제공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뜻한 잠자리도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경제적인 그 문제 때문에 우울증으로 인한 자포자기 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특수 강도의 그 혐의인 거죠. 흉기를 사용해서 금전을 강취했기 때문에. 그럼 일반적인 형태는 돈을 뺏고 나서 내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그 보통인 것이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전혀 도망갈 의지가 전혀 없으시 일부러 자포자기로 나를 오히려 빨리 잡아가라 이런 식의 이제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행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다 계획을 했다가 실행이 끝난 후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렇죠.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이런 그 형태였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기 위한 이제 목적이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같고 그 심사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이런 그 상태인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흉기를 사용한 특수 강도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특수 강도. 네, 그냥 이렇게 손으로 뺏은 것이 아니고 흉기를 이용해서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형량은 이제 높은 거고 다만 뺏은 돈의 액수는 3만 원에 이제 불과한 것이고 예. 동기 자체는 감옥에 가기 위한 일반적인 특수강도와는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간상의 모습은 그 특수강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네. 것 때문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피해 액수가 다소 적은 경우에는 소위 그 경미심사위원회를 이렇게 마련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기소 유예의 의견을 검찰에 송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아마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런 저간의 사정 3만 원이라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큰 형이 선고될 수가 근데 있는 이제 원칙적은요. 저게 3만 원이 아니고 이제 돈을 뺏지 못했다 했더라도 특수강도 자체는 굉장히 법정에도 무거워요. 돈을 못 뺏어도. 3년 이상인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흉기를 사용했잖아요. 그래 굉장히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약간 김씨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범죄 행위를 하고 나서 터널에서 내려서 터벅터벅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잡혔어요. 거기서 또 잡혔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액을 3만 원 가져갔는데
이 보면 뭐 도주할 염려가 있다나 그런 게 아니고 본인 자체가 교도소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영장이 발부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뭐 100% 발부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김씨 저 영화 감독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됐다고 봐요. 예. 그러면 저 감독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또 다른 범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만 저 정도 사안은 이제 기소유예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 뭐 거의 분명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본인이 정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전에 가난해가지고 뭐 정말 힘들어서 우울증도 앓았다고 합니다. 예. 경제적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럴 게 아니고 좀 나이가 40대니까 일을 좀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왜 황당한 일이 벌어질 글쎄요. 소극장 영화계가 유독 좀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은 최근에는 좀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이제 어떤 인프라라고 할까요? 기본 복지망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구축을 한다라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이 있고 이 김 씨의 경우에도 이제 가족이나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에 주로 이제 거의 일용직으로만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이제 지쳐서 결국은 그냥 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택한 건데 예.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글쎄요. 본인이 뭐 40대고 하니까 조금만 어떤 좀 더 알아보고 의지가 있었다면 뭔가 이게 어떤 복지의 혜택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을 것이고 예. 또 본인이 뭐 아르바라든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찾으면 많이 있는데 어떤 본인의 의지 자체가 상당히 어떤 삶에 대한 의지라든가 뭔가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이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참 예. 안타깝습니다. 봉준호 감독 보면은 월급이 20만, 애가 있는데도 20만 원을 받고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글쎄 이런 거를 강요하는 건 좀 가혹할까요, 그분한테? 아, 그렇죠.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영화 감독, 그러니까 아직 성공하지 하기 전에 네. 그 영화 감독의 삶이 이렇게 굉장히 궁핍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그 봉준호 감독도 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급여가 20만 원밖에 안 돼서 예. 뭐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비디오를 찍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또 류승환 감독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류승환 감독이 유명하기 전에 둘 다 힘들 때 우리 제과제빵 학원에 가야 되는 거 학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진지하게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굉장히 이제 성공하기 전에 이 영화 감독들의 그 삶의 우선 궁핍함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최근에도 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한 단편 영화 감독인 최고은 감독이라는 분도 지난달 29일에 생활고로 네, 치료도 네. 받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래서 그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이야기가 되고 보니까 지금 이런 영화 감독들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이런 정말 그 최소한의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장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제도적으로 좀 그런 쪽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